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금을 울려 양심을 바로 서게 하는 배려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딸 하나와 살고 있었는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술을 못하면 수미가 죽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든 해봐요. 아내의 통곡어린 말이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갑니다. 힘없이 병실 문을 나서는 남자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아픔의 시간에 혼자 외로이 견뎌내는 슬픈 원망 앞에는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남자가 어둠이 누운 거리를 헤매다가 담배 한 값을 사려고 멈춰선 곳은 불 꺼진 가게 앞이었습니다. 술김에 문 손잡이를 당겼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남자의 눈에는 달빛에 비친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여보 어떻게든 해봐 하던 아내의 말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금고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니에 닥치는 대로 주워 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담았던 돈을 금고에 다시 옮겨놓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선 할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잔돈을 가져다 어디에 쓰려고?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나 들어보세. 남자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네.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생겼겠나.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 아니겠나. 힘내게. 할머니는 남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며 말하였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이것으로 급한 불을 끄게나. 가게 문을 나서서 걸어가는 남자가 어둠 속에서 서 계시는 할머니를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울먹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똑같은 가을이 3번 바뀌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 가게의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인 젊은 여자가 말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 여기 혹시 할머니, 저의 어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딸에게 지난 사연을 말하고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얼마 지난 후 물어물어 남자가 찾아간 곳은 할머니가 묻히신 산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을 잘 쓰고 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남자의 눈에 묘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같이 느껴지는 할머니 묘지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실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하는 34살의 회사원입니다. 용인 민석천 근방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일로 서울 역삼역 근처에 본사의 일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용인 회사에 있을 때에는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가 막상 서울에 가려니 차도 막힐 것 같고 지하철을 타다니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분당에서 많이 있어서 오리역까지 완행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가 7시 50분쯤 되었을 겁니다. 버스를 타니 손님이 많지 않아서 자리에 쉽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구성쯤 도착해서 버스가 막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한 할아버지가 양손에 짐을 들고 간신히 버스를 타셨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애들 주려는 시골 농산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가 한 10m나 갔을까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운전기사가 차비가 없으면 내리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만 태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운전기사에게 어르신인데 너무한다며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 말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소리로 할아버지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불쌍하신 분들이 타시면 공짜로 10번만 태워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10명분 값 10,000원짜리를 돈통에 넣었습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면서 찡한 마음이 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 어린이가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창피한 적이 있었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어른이라는 게 이렇게도 후회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앉아있는 그 여자 어린이에게 참 착하다 하며 10,000원을 얼른 쥐어주고 버스를 황급히 내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반성하는 하루를 살게 해준 그 여자 어린이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합니다. 이상의 사례에 배울 점은 나라의 급여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층 인사들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배려의 덕목을 필히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배려의 덕목을 갖춘 지도자에게는 존경심을 갖고 일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측은지심, 즉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라도 같이 아파하며 유려해주는 마음과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배려의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필류경사, 여기에 필자는 샘물 흐르는 필입니다. 필류경사는 선을 행하면 샘물 흐르듯 경사가 있고, 필류망사는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례에서 34세의 회사원이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에게 배우듯 우리나라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 및 고위공직자분들도 돈과 권력에만 치중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잘 보살펴서 챙겨주는 마음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시간은 즐거운 시간,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
하고 칭찬